안녕하세요. 한주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차이킨 머니플로우, 줄여서 CMF 지표를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 중 어느 쪽이 더 센지 실전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CMF는 처음 보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차트에 붙여서 몇 번만 써보면 이게 가격 말고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구나 하고 바로 체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CMF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날 종가가 고가와 저가 중 어디에 가까웠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실렸는지까지 합쳐서 큰 자금의 의도를 비교적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CMF 개념을 아주 짧게 정리하고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MF 기본 개념 30초 만에 정리해 드릴게요. CMF는 쉽게 말해서 최근 며칠 동안 돈이 들어온 날이 많았는지 빠져나간 날이 많았는지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루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날 종가가 고에 가까울수록 매수 압력이 강했다. 그날 종가가 적에 가까울수록 매도 압력이 강했다. 그리고 종가가 중간쯤이면 중립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하루의 압력값 대 그날의 거래량을 곱해서 자금 흐름을 계산합니다. 이걸 보통 20일이나 21일 정도 묶어서 누적해 만든 값이 바로 CMF고요. 표시는 대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로 나옵니다. 이걸 읽기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값이 플러스 쪽에 가까울수록 최근 20일 동안 매수 압력이 우세했다는 뜻이고요. 값이 마이너스 쪽에 가까울수록 최근 20일 동안 매도 압력이 우세했다는 뜻입니다. 값이 0 근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매수와 매도 힘이 비슷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는 CMF 5가지 활용법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CMF가 플러스 0.1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매수 압력이 우위라고 봅니다. CMF가 플러스 0.1에서 플러스 0.3 근처에 올라와 있다. 이 말은 최근 약 3주 동안은 매수 세력이 조금 더 우세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중요한 지지선 근처에 있거나 횡보 상단을 돌파하려는 모습이거나 21선이나 5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한다. 이런 조건이 겹치면 단기든 중기든 매수 신호로 꽤 강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CMF가 플러스 0.2 이상으로 가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하면 이건 상승 가속 신호로 봅니다. CMF가 플러스 0.2를 넘어서면서 동시에 최근 며칠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 조합은 그냥 개인이 붙은 수준이 아니라 큰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중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구름대 상향 돌파, 볼린저 상단 돌파, 직전 고점 돌파, 이런 돌파 흐름까지 같이 나오면 단기 스윙은 물론 중기 스윙도 노려볼 만한 강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세 번째, CMF가 영선 위에 계속 있으면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CMF가 영선 위에서 계속 머문다는 건 한마디로 매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조정이 와도 CMF가 영선 아래로만 안 내려가면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눌림에서 오히려 분할로 더 담는 전략을 쓰는 거죠. 즉, CMF 영선 위 유지가 추세가 꺾였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CMF가 내려오면서 영선 아래로 이탈하면 이건 매도나 청산 신호로 봅니다. CMF가 플러스 구간에 있다가 점차 내려오다가 영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간다. 이건 매수 압력이 약해지고 매도 압력이 힘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봅니다. 특히 가격이 동시에 직전 고점을 못 넘고 밀리거나 21선을 이탈하거나 긴 음봉이 나온다. 이런 장면이 겹치면 실전에서는 청산 타이밍으로 아주 자주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CMF와 가격의 다이버전스. 이게 가장 강력한 반전 신호입니다. CMF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부정 다이버전스입니다.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찍는데 CMF는 고점이 낮아지거나 이전 고점을 못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가격은 오르는데 자금 유입 힘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올라가는 척하지만 속이 비었다는 뜻이라 큰 조정이나 반전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반대로 긍정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가격은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CMF는 저점이 높아지거나 덜 내려가는 거죠.
이건 가격은 내려가는데 매도 압력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바닥에서 매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신호라 반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전 포인트 하나 더. 다이버전스가 나온 뒤에 CMF가 영선을 돌파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반전 타이밍 중 하나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CMF 실전 팁 꼭 기억할 것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CMF 영선이 가장 중요한 기준선입니다. 영선 위는 매수 우위, 영선 아래는 매도 우위. 꼭 기억하세요. 둘째, CMF가 플러스 0.1에서 0.25 사이면 상승 추세가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봅니다. 만약 플러스 0.25 이상으로 가면 과열 가능성이 있어서 조정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0.1에서 마이너스 0.25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상태로 보는 경우가 많고, 마이너스 0.25 아래로 깊어지면 과매도 가능성이 있어 반등도 같이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CMF는 지연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가격보다 먼저 방향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힌트처럼 활용하기도 합니다. 넷째, 횡보장에서는 CMF도 0 근처에서 흔들립니다. ADX가 20 이하이고 CMF가 플러스 마이너스 0.1 안쪽에서만 움직이면 횡보로 보고 매매를 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섯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CMF가 급상승하면 단기 급등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CMF 다이버전스의 지지선이나 저항선 돌파가 겹치면 반전 신뢰도가 확 올라갑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0년 코로나 바닥권에서 가격은 계속 내려가는데 CMF는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긍정 다이버전스가 나타났고 그 뒤에 대반등이 시작됐습니다. 또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급등 종목들 중 상당수는 가격은 신고가를 찍는데 CMF는 고점을 못 넘고 내려오는 부정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뒤에 큰 조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CMF로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을 읽는 방법, 그리고 다이버전스까지 결합해 반전 가능성을 포착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 지표 하나만 제대로 읽어도 지금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가격만 볼 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감이 옵니다. 지금 바로 차트에 CMF를 띄워두시고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흐름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CMF가 먼저 움직였네 하는 장면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바탕으로 직접 차트를 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매매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